제가 원하는 것은 역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라고 하면은요, 뭔가 예쁘게 이야기를 만들려고 생각하잖아요. 발표를 듣고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정말 그 실감이 나는 거, 전리되지 않아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구나. 그런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실감이 있는 이야기라든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들어요. 飯野香音です。年齢は20歳で大学2年生です。専攻は経営学部です。この大会に参加したきっかけとか理由とか教えてください。はい、通っている韓国語の教室で初級でも挑戦してみてほしいって先生に強く勧めていただいたので、今回まだ勉強して短いんですけど自分の力を一度試し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出ることにしました。韓国語はちなみに何で勉強したんですか？もともとK-POP が好きで、あと韓国ドラマを見るのが好きで、それがもっと分かるようになりたいなっていうきっかけで勉強を始めました。今大会始まる前なんですけれども、覚悟とかはもう出る人みんな上手いので、とにかく自分を楽しむこと、あと練習してきたことをしっかり発揮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だけ意識して精一杯頑張りたいと思ってます。大会が終わった後、これからの前どうやっていくのかがちょっと聞きたいので、韓国語について関して、大会終わってから3月に初めて韓国に行くので、それに向けてもっと韓国語をしっかり勉強していきたいですし、今後も大会の結果にかかわらず精一杯勉強して次また何か挑戦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이노카노이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어 병아리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일본어하고 비슷하니까 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발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잘 못하는 한국어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일본어하고 말할게요.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한국어를 말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1. 일본어慌てましたか? 한국어 당황하셨어요? 2. 일본어 どういたしまして? 한국어 별 말씀을요? 3. 일본어 스ーパー 한국어 슈퍼마켓. 4. 일본어 마크도날드 한국어 맥도날드. 5. 일본어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한국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 문화나 한국 역사는 재밌어요. 요새들을 이야기 전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김치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매일 김치를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매일 안 먹는다고 했어요. 하기야 일본 사람도 매일納豆를 안 먹으니까요. 사실 저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더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한국 역사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というタイトルです。スンドゥブチゲが手ごしった
というタイトルでスピーチをしていただきます。皆様大きな拍手をお願いいたします。순두부 같은 사람이 되자. 이 말은 제 자유명인데요. 왜 순두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대학생 시절에 이 자유명에 다다르게 된 제 사연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을 하며 유학의 꿈을 키웠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 길에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설레이는 마음에 학업에 임하고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외감이 드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었고 나름 최신 노래는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친구들이 예약하는 노래들이 왁스의 화장을 거치고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등등 한국 사람들이면 당연히 아는 하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모를 수밖에 없는 옛날의 명곡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외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언어적 요소에만 집중해 문화적 이해도가 부족했던 저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 음원 사이트에서 한국인 노래방 애창곡을 검색하고서는 몇백 번을 반복질하며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너는 한국인보다 한국 노래를 잘 안다고 놀랄 정도로 같이 노래하고 춤까지 추면서 재밌는 시간들을 같이 나눕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단지 어휘로 구성된 언어적 교환이 아닌 물론 기본적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지만 그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넘게 하는 정서적 교환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있죠? 한국에 정착해가면서 막상 내 고향인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나보다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지식도 많은 내 단짝 친구들의 말, 그리고 택시를 타는 내내 자기가 다녀왔던 일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기사님들의 말.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만 흥미를 느꼈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익한 유학 생활을 보내면서 다양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던 제 노력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겼고 한국 사람들의 열정적인 애국심을 보고 감명을 받아 저도 일본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두부가 되고 싶다는 말은 이 소중하고도 값진 교훈에 이르게 된 결론입니다. 순두부는 LA 코리안타운에서 복찬던 순두부가 체인화되면서 인기를 얻어 한국에 역수입되었습니다. 한국인 밥상에서 순두부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지만 뭔가 단일적이었던 맛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더욱 매력적인 음식으로 변화하였던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음식이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한국에 정착된 순두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매력이 결합되어 사랑받고 인정받는 순두부, 한국과 일본 관계석에서
저도 그런 순두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参加番号3番、田宮優穂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타미야 유호라고 합니다. 저 대학교에서 4년간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전공이라서 매일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갖게 될 새로운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어를 혼자서 10개월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단기 유학 프로그램인데 2%의 작년에 참가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욕을 걸가고 있는데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께서 이봐 학생, 구로역에 가려면 뭐하지? 라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저였지만 죄송해요. 저 일본 사람이에요. 자파니즈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답답한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의 차를 타고 같이 MBC에 갔는데요. 차 안에서 대화가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썼는데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한 그 하나하나가 제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한국어로 말하고 싶다. 한국인과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다. 한국 사회나 문화를 한국 사람의 감정과 한국어로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년간 서울교대에서 유학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 사는 일본 아이들과 일본에 사는 한국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을 양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각각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도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 음악 그리고 한국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꿈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면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제 자신에게는 없었던 선택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전공하나, 음악을 좋아하는 나, 한국과 한국어를 좋아하는 나, 이 모든 것에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미래 설계도에 대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こともちょっと忙しくてやり遂げられるかが不安だったので、でもこういういい賞までいただけてすごく光栄な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これから韓国語勉強は来週の木曜日から1年間韓国に留学するので、今日もらった賞を自分の鼻向けにしてもっと一生懸命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거나미에라고 합니다. 오늘은 10년 전에 달들과 간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올해 15살 되는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제 딸들은 쌍둥이라서 얼굴도 비슷하고
같은 옷을 입으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들은 말, 그것은 쌍둥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감각적으로 그 의미가双子라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역시 쌍둥이를 보면 말을 거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같은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쌍둥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双子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로 한국의 친구를 만나러 온 일이나 일본에 돌아가는 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딸에게 과자를 주면서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라고 해서 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다루들의 사진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다루들은 5살이었습니다. 지금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놀랐지만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서 아저씨에게서 사진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한국어로 안 썼지만 아마도 제 마음은 전해졌겠죠?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그 아저씨를 찾아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어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같이 사진을 찍은 쌍둥이 엄마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저씨 덕분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루도 많이 자라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꼭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모모가 너희들 쌍둥이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덕분에 난 매일매일 행복하단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ちなみにこの大会に参加したきっかけというか理由は何ですかね。昔韓国の友達が日本語のスピーチコンテストに出ているのを見て、その時にすごいかっこいいなと思って、私もいつか韓国語を勉強したら出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韓国語を勉強したヘボリかなんか難しい言葉とか単語とか発音が難しいとかもその感情とか。そうですね。私にとっては子音が少し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頑張って練習しています。この大会に参加する覚悟とかが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もし優勝できたら娘と旅行したいので頑張りたいです。家族とかははい、家族で応援してくれています。なんて言ったんですか、家族は。そうですね。頑張りすぎないでリラックスして頑張ってきてと言われました。 안녕하세요 여러분. 2살 된 딸이 있는 야마모토 아야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작은 딸을 키우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년 전에
제가 임신 중이었을 때 갑상선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아기를 낳고 8년 정도 지나고 다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출산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암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른 아내가 암에 걸린 줄이야. 의사 선생님께 결과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암이라는 병이 저희 머릿속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저희 머릿속을 빙빙 돌았고, 이제 막 태어난 딸을 보니 견딜 수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일로 할 수 없을까? 시간이 돌아가면 암의 원인을 막을 수 있었을까?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고 나니 다행히 스스로만으로 괜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겪어본 암 선고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도 언제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으로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때 하자, 인생을 즐기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제가 좀 한 일은 그동안 다니고 싶었던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무엇보다 육아가 우선이지만 주말에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토록 원했던 한국어 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웃음이 많아지고 또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나 즐겁고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미뤄두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감히 바로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お願いします。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카야스 사다코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5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때 한국의 첫인상은 일본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지 않고 비슷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비슷해서 제가 있는 것이 현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400년 전에 조선통신사의 얘기를 한국, 일본 사람들이 함께 걷는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20km 숙식을 함께 하면서 걸었습니다. 식사할 때는 어디에 가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수저와 밥그릇에 약간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운 음식과
많은 반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걷는 도중에 새로 신은 운동화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서 아픈 저를 걱정하며 매일 밤 병원에도 관계없이 치료해줬던 한국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은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소중하고 그리운 기억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사 준비와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약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개인 재산으로 장애인 시설과 작업소, 숙소, 극장, 교회, 밭만 등 에덴하우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3년 전에는 중도 장애인 시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알게 되어서 작년에는 요양원 이원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 감동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힘차게 거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회가 되면서 많이 바뀐 거는 이제 참가하는 연령대가 젊으신 분부터 그리고 나이 드신 분까지 굉장히 폭넓게 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옛날에는 동경에 사셔서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방에서도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참가하는 연령대 그다음에 지역대가 넓어진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인상에 남는 분 한 분은 할머니신데 굉장히 발음도 좋으시고 어휘력도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渡辺弘子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요코하마에 사는 와타나베 히로코라고 합니다. 회사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계기가 된 분이 지금 가까이 계세요. 사실은 홍보대사 윤성모 씨의 팬이 되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팬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어순이나 단어가 비슷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단어도 있으니까 그 감각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큰미선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로 야사시라는 말은 한국어에 많이 있습니다. 상냥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다정하다 눈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한국 분들의 극미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다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정은 정이 많다는 의미니까요. 정이라는 초코파이가 극미과자인 것처럼 말이죠. 초코파이의 칼로리는 다정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정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구나 하고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할 때인데 한겨울에 면도에서 미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막차도 끊기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서 힘들게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오셔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하는 저를 보시고는 경찰차로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가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경찰 아저씨는 웃으시면서 택시 아니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의 농담 덕분에 경찰차로 게다가 한국에서 혼자 딴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정하다인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다정한 한국분들처럼 저도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데뷔한 지는 10년째인데 한국 분들이 진짜 일본 말 좀 많이 공부도 하시고 지금 여행도 많이 오시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본 분들도 진짜 한국 K-팝을 너무 좋아해서 물론 K-팝 말고도 다른 문화 교류도 많지만 또 저희 노래를 듣고 그걸 또 같이 부르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하고 또 한마디라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한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학원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하고 똑같이 그냥 책 보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친구들 사귀면서 또 한국인 친구, 뭐 일본인 친구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자리를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모습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한국 가수 출신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말 걸어주고 노래 불러주면 그것보다 더한 감동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20년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무 감동했단다. 맑은 너의 눈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지. 내가 유치원 때 일자리로 간 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눈물을 그 장면 속 바래다줄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홋카이도에 있는 중학교를 선택했을 때 너무 슬퍼서 난 몸이 인프가 없어진 것 같았단다. 기숙사 앞에서 헤어질 때를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6년간 다뤄 살았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더 생각했어. 내가 돌아오면 무엇을 먹고 싶을까? 무엇을 만들어줄까? 라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즐겁고 행복했었지. 때로는 싸우기도 했었지. 아마 진로 문제로 그게 싸웠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했잖아. 싸우긴 해도 헤어질 때는 서로 방구 웃자고. 너를 콤팡으로 헤어질 때 넌 한 번도 너를 뒤돌아보지 않았지. 뒤돌아보면 슬프지니까 돌아보지 않는다고 기숙사 친구에게 나중에 들었어. 그렇게 강해진 내가 자랑스럽게 어른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했어. 오랫동안 그런 내가 이제 사회인이 됐는구나. 내 안날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어. 하지만 힘든 일도 수많이 있겠지. 힘들고 지칠 때 엄마 밥을 먹으러 돌아오면 돼.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요. 예쁜 우리 딸을 사랑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드바이스 하고자 하면은요, 제일 소중한 것은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 슬럼프는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실증 나서 뭐 이제 뭐 그만두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할 수 있겠다. 꾸준히 해가는 것이 제일 소중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요. 뭐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고 귀찮기도 하고 자기가 뭐 제 눈이 없나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가는 것이 소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은 다행하게도 일어하고 한국어는 또 순서가 똑같아요. 문법이 똑같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날씨가 좋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날씨라는 단어는 몰라도 오늘은天気가 좋다 그런 식으로 많이 눈에 띄는 것 뭔가 생각나는 대로 모르는 말 일본말로 보충하면서 일단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뭐가 알게 되면 더 좋은 세련된 한국말 할 수 있게 되는지 제가 뭘 먹는지 그거 의식하게 될 거예요. 네. とても緊張しています。ちょうど10日間、孫がうちへ遊びに来ていたもんで一緒に遊びながら練習をしまして今日は孫の写真をここに入れて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9番エントリーナンバー9番の古澤勲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안녕하세요. 오늘은 할아버지의 도전입니다. 지금은 몹시 긴장 때문이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3년 봄에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의 첫 인상은 마치 제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여행을 안내해 주셨던 한국 사람들하고 부산의 포장마차에서 한잔 했습니다. 한국이 소주는 정말 맛있죠? 그 소주를 마시면서 알고 보니 그분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古澤씨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전주로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네, 꼭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주에서 드디어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전주의 자연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매일매일 한국어
교실에 다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전주로 갔습니다. 전주에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기가 제 고향이 되는 것 같아서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농촌 마을에 있는 농협회관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할머니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하요, 곤니치와 라는 일본어가 돌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들은 어릴 때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써야 했어. 그리고 제일 많이 한국어를 쓴 학생은 벌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의 목을 뺏긴 아픔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는 한국어만으로 말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전주에서 고시를 맞은 것으로 전주는 진정한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전주에서 새로운 힘을 받아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도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그 농협회관에 가서 할머니들을 뵈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 소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 선생님들,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한국 사람들하고 함께 한국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どうですか今。大変光栄に感じました。今の心境と。大変嬉しいです。で今まで5年間本当に勉強してきた甲斐がありました。 안녕하세요. 도미나가 마이미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 방송만 보고 있습니다. 몰라도 일단 그냥 듣고 있어요. 그리고 갔다 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 아, 배고파. 아, 맛있겠다. 라는 혼자만 해도 SNS도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것은 바로 한국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나 혼자 산다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 살면서 한국의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어쩌죠? 덕분에 요즘은 한국어로 꿈을 꿉니다. 올해 조금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옆집에 이사와서 발코니에서 대화하는 꿈!
네, 말 그대로 꿈이네요. 그 꿈을 통해 용기를 얻어 이런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 한국어로 뭔가 도전하고 싶어서 이 대회에 나가보자 하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나는 유노유노다가 아니라 나는 토미토미다 라고 주문을 걸러서요. 주제가 자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한국에 가서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에는 혼자서 갑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한국어로 부딪히고 싶어서입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의 도움을 받은 좋은 적이 많이 있어요. 한여름에 광주에 갔을 때 더운 날인데도 밖에까지 같이 나가서 안내해 주신 지하철 연무원 아저씨, 내면집을 소개해 주시고 직접 안내까지 해주신 딸기모찌 가게 언니, 친절하게 도와주신 내면집 할머니, 그리고 시원한 식혜를 주셨던 공원의 자전거 대역가게 아저씨. 셀 수 없습니다. 그때 뜨는 말, 단어 하나하나가 언제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둘째, 사진은 되도록 사람들과 찍습니다. 멋진 경치나 건물은 눈과 피부로 직접 오래 느끼고 사진만은 만난 사람과 함께. 그것이 나중에 너무 멋진 추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알면 그 사진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광주에 다녀온 뒤에는 10통 이상의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 공원 아저씨에게도 공원 주소로 자전거 대역가게 아저씨에라고 썼는데 잘 도착했을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많으니까 꼭 도착했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떠날 때 그 공원 아저씨가 일본에 돌아가면 광주를 추억하면서 다시 마셔라 라고 식혜를 또 하나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까워서 못 먹고 아직 냉장고에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저의 한국의 여행의 묘미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으로서 많은 교류를 넓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며 일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나는 유노유노다. 네, 나는 토미토미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며 앞으로도 열정을 안고 살아가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どうですか今。いやー本当ちょっと信じられないです。もうただ好きで勉強してただけなので本当に挑戦だったのでもう挑戦してよかったなと思ってはい。 저는 타이라 나츠미라고 합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 거래 쪽하고 오랫동안 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거라서 그래서 비즈니스 쪽으로도 한국어가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좀 학원 다니면서 좀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参加番号11番平夏美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라 나츠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왜 할까요? 살기 위해서요? 배고파서요? 예, 사실은 둘 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는 식사는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밥부터 먹고 하자.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지. 여태까지 몇백 번 들어봤던
그 말들 속에 담긴 것은 그래야 힘이 난다, 파이팅이라는 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배운 음식 문화를 통해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주제는 음식이란 추억을 먹는 것이고 그 추억은 삶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한국과의 인연이 필리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가난한 가족의 집짓기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석했는데요. 저녁 파티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져온 김치를 일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저희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더니 20명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다 김씨라고 해서 저는 한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나서 많이 그립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 옛 추억들이 떠올라 행복해집니다. 제가 부산대학교 학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부산대 학생들은 부산대를 부대라고 불러서 저는 부대찌개가 부대에만 있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서울 친구들에게 부대에만 있는 부대찌개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대찌개의 의미를 알고 나서 혼자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외롭고 힘들었던 추억도 많습니다. 삼각김밥은 전 남친과 헤어지고 외롭게 혼자 먹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서주는 여태까지 저질렀던 많은 실수들을 떠오르게 하는데 한 잔 마시고 나면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저에겐 한국 음식은 많은 추억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한국 음식으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 한국어 선생님이 첫사랑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첫사랑은 짝사랑인 경우가 많아서 잊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알겠네요. 저는 그 20년 동안 한국을 첫사랑하고 한국을 짝사랑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행복해지고 때로는 쓴맛도 나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것이 바로 추억을 먹고 살아왔던 제 삶의 힘이 되고 재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인생의 맛을 느끼며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 특히 일반부 분들이 너무 실력이 뛰어났어요. 물론 이제 예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너무 실력들이 뛰어났어요. 저희가 일단 그 기본을 어떻게 잡았냐면 심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스토리죠. 스토리. 그 다음에 발음, 그 다음에 발성, 그 다음에 그 호소력, 그리고 이제 청중들의 반응,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봤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스피치 컨테스트를 하게 되면 청중들하고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차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그런 차가 거의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발음이라든가 굉장히 그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세심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좀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총평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컸는데 직접 한국어라든가 한국 문화를 접하고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느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넣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용도 재미있었고 그 전달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